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위치학대 전문 판매 디랩입니다. 지금 시기는 이제 2024년 가을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 입학 지원이 거의 마감이 되는 시기고, 그래서 또 이제 내년 2025년 가을 입학을 위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7, 8개월 정도 후부터 본격적으로 또 뭐 얼리 액션이라든가 레귤러 어드미션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 일반적인 미국의 대학교 입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한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처럼 미국의 이제 명문대라든가 미국 이제 상위권 탑티어급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신다든가 미국의 의치학대, 뭐 통합약대, 통합의대, 통합치대, 뭐 프리팜이라든가 프리덴탈, 프리메드 이런 쪽으로 이제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막판 어떤 뒤집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부터 진행할 것들에 대한 어떤 어드미션에 대해서 확실한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남들 이야기하고 어떤 유학원에서 얘기해서 학교 리스트업만 해놓으면 그거 갖고 그냥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전략적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제 그런 학생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입학 지원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또 이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설명의 시간이 좀 길 거예요. 제 예상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쪽에서도 준비했던 정보들이나 자료들이 일반적인 구글이나 아니면은 유학원에서 얻지 못할 정보들을 최대한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좀 힘들더라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 자녀분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서 도움을 주실 분은 이제 판매디랩의 미국 유학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입니다. 이제 컬비 선생님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희 미국 듀크 메디칼 출신 선생님 션 선생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 컬비 선생님께서 참석을 못 하셔서 대신에 그 이제 션 선생님하고 두 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에 저희 콜비 선생님께서 메시지를 좀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콜비 선생님의 인사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미드랩 메인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콜비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토플 SAT 전문 어학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근무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미국 및 해외 대학 컨설팅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사립대, 주립대를 보냈었고요. 근무를 하면서 제 유학 컨설팅 모토는 유학 준비에 정답이 없습니다입니다. 단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제 철학과 모토를 적용해 학생들의 알맞은 대학교를 매칭시켜주고 지원하는 게 제 판매디랩의 역할이며 지난 17년 동안의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설명에 잘 들으시고 1대1 상담을 요청하면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의 순서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2024년 하반기 미국 대학의 전체적인 어플라이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반기 미국 명문대 상위권 대학 어플라이에 대한 전략, 세 번째가 이제 의대, 치대, 그다음에 통합의대, 통합치대 어플라이 전략, 그리고 네 번째, 미국 약대, 프리팜, 통합약대 어플라이 전략.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드랩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총 설명의 순서가 총 5개 섹션인데 이 섹션이 각각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미국 의대 또는 아니면 치대 어떤 특정 약대 본인이 원하시는 그 분야만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섹션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셔야 중복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4년 하반기 미국 대학의 어플라이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SAT 그리고 이제 학교 GPA, 토플, 에세이 그리고 이제 EC 요즘에는 이제 액티비티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서 입학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제네럴한 방법이고 두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에서 SAT가 없습니다. SAT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세 번째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방법에서 SAT뿐만 아니라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같은 것도 없다. 이런 어드미션이 있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고등학교 GPA와 토플 성적만 갖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제네럴 어드미션 1, 제네럴 어드미션 2에 이제 SAT 없는 학교는 이 제네럴 어드미션 1보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안 좋은 학교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이점은 이 SAT에 대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이제 SAT 뭐 스탠다이즈 테스트 스코어 이런 부분들이 옵셔널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현지 미국의 학생들은 이제 요즘에 SAT 없이도 학교 성적이나 교내 활동 같은 것으로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생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SAT가 있으면 대학 합격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SAT 점수가 없어도 물론 이제 토플이나 학교 GPA 뭐 다른 이제 EC나 액티비티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명성, 네임밸류, 그다음에 대학의 랭킹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의대, 치대, 약대 쪽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SAT가 가급적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미국 명문대나 이제 상위권 대학 또는 이제 통합의대, 통합치대, 그리고 의대나 치대에 입학하는 유리한 학교, 이제 프리메드, 프리덴탈 트랙 이쪽으로 입학하는 목표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단순히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어드바이저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지도에만 의존하면서 이번 하반기에 학교 지원을 그냥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 슬라이드에 대한 그 질문 부분들이 여기 그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너럴 어드미션 2, 그다음에 엑스트라 어드미션에 대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다른 자녀를 지원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웹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학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얼리 액션 2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얼리 액션은 수시 전형이고 레귤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리 액션 1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11월 1일 날 그다음에 얼리 액션 2는 11월 15일, 12월 1일 데드라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가 준비되어 있고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이제 일찍 지원해서 합격 소식을 일찍 받고 싶으면 얼리로 보통 입학 전형을 지원한다. 그리고 레귤러는 정시이고 지원 날짜가 수시 전형에 비해서 좀 늦다. 대부분 1월 1일, 1월 30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귤러 어드미션 대비해서 얼리 어드미션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이번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11월 정도에 이제 얼리 액션 2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얼리 어드미션의 장점은 합격률을 높이는 데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조건 이제 얼리 어드미션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좋은 학점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학교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만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수시 전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얼리 액션 1, 얼리 액션 2 이렇게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얼리 디시전이라고 들어보신 적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얼리 액션과 이제 얼리 디시전 이 두 가지 모두 수시 전형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얼리 액션은 이제 여러 대학에 합격이 돼도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고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학교만 지원해서 합격이 되면 무조건 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바인딩
바인딩이라고 해서 묶여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원서 지원할 때 early decision이 사인까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지금부터 지금 현재가 2024년 2월이죠. 그래서 레귤러가 시작되는 금년 12월까지 학생의 입학 지원 전략. 물론 이 내용은 일단 11학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10학년 일 경우 아니면 뭐 12학년이 이미 지난 경우도 볼 수 있겠지만 10학년 학생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11학년이죠. 금년 가을부터 지원이 시작돼야 되니까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션 선생님께 여쭤볼 거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국 명문대에 대한 내용들, 뭐 미국 대학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아니면 뭐 통합의대, BSMD나 BSDDS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1학년 현재 그 2학기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입학 지원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의 GPA, 그리고 SAT, AP의 점수들,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이 어떤 학교를 이제 접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뭐 에세이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대신에 에세이를 준비하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찾아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 학교의 성격에 맞춰서 에세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실은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을 얼마만큼 잘 포장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학교에 프레젠트를 할 수 있느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해야 될 게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분의 가을부터 미국 대학 입학 지원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을 보면 지금 시점에서 여름까지 보통 학생의 SAT나 GPA 정도만 준비하고 뭐 그 외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대략적인 학교 랭킹 그리고 지원 대상 학교 리스트업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스펙으로 입학할 수 있는 학교보다 보통 너무 높게 잡는다든가 리스트업을 아니면 너무도 낮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잡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적인 유학원들 상담을 받아보면은 유학원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학생 스펙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과다하게 어떤 레퍼런스를 위해서 하향 지원을 시켜서 유학원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유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적극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학교도 좋은데 더 좋은 학교도 입학 지원이 가능한데도 그렇게 좀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의 각 섹션마다 이제 끝부분에는 좀 민감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 업계 뭐 유학원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타 학원 컨설턴트들이 들으면 좀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정말 현실적이고 유학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뭐 인터넷으로 조회해도 서치해도 좀 찾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팩트를 또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의 핵심 순서죠. 그래서 이제 2024년 두 번째 미국의 명문대 상위권 대학에 대한 어플라이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문대 상위권 대학 입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은 뭐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뭐 스탠다드 테스트 스코어가 제일 뭐 비중이 높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거의 뭐 30% 정도. 그리고 학교 추천서, 에세이 15%, 마지막으로 뭐 활동 10%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다 중요하죠. 이렇게 됩니다. 중요하고 그럼 이제 정리해서 미국의 명문대 상위권 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학교 성적에 올인하자. 학교 성적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탑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8학년, 9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잘 알고 관심이 많은 학생,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자.
뭐 이제 EC에 대해서 어떤 액티비티에 대해서 전공과 선택, 대학교 합격 연장선, 그다음에 얼리 액션 디시전 잘 활용하자. 이제 컬리지 에세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세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에세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대학교 선택 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4년 간의 그 학교별로 졸업률입니다. 학교 명성이나 높은 랭킹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4년의 그 학교의 4년간의 어떤 뭐 졸업률, 합격률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비리그 이제 사립학교 졸업률이 높고 주립대나 유시 계열 학생 수가 이쪽은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졸업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이 현재 11학년일 경우에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입학 지원까지 플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2월이니까 2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선 여름방학 6월이 되기 전까지 GPA 관리하고 이제 EC라든가 액티비티 최대한 이제 이끌어 놔야죠.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또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학생에게 좋은 추천서를 줄 수 있는 작성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리스트도 또 작성을 해야 될 거고 또 한번 찾아가서 그 선생님들한테 미리미리 부탁해 놔야겠죠. 그리고 여름방학 전까지 SAT 점수 끝내지 못한 학생들 SAT 올인하고 그리고 SAT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이제 학생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12월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름방학 동안 이제 학교 리스트업 작성해야 되고, 학교 리스트업, 리스트 초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들에 맞게 또 대학 에세이 준비해야 되죠. 에세이 준비가 가장 시간이 보통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8월 달, 여기 8월부터 9월까지 본격적으로 원서 작성하고 학교 GPA 관리 에세이 준비 계속 해 나가야 될 거고요. 이제 학교 카운슬러, 와 지원하는 학교하고 학교 리스트에 대해서 공유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유학원 도움 없이 스스로 자녀를 준비시키고 학교 리스트업해서 하반기에 곧바로 입학 지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근데 솔직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긴 한데 대신에 이제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학교 수업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이나 에세이 주제, 학교별 원서 데드라인 뭐 그런 그 많은 학교들을 본인이 감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유학원이나 컨설팅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반기 입학 지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지원 대상 학교 리스트업 정도 하고 하반기에 직접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그래도 많죠. 이 미국 이제 명문대, 의치학대 컨설팅이나 SH도 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하는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다른 유학원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죠, 요즘에. 터무니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 이제 3천만 원, 4천만 원대 육박하죠. 대치동, 압구정동 쪽에 있는 그 유학원들 보면은.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에세이를 그냥 아주 일부분만 수정해주고 제대로 써주지도 않더라. 그다음에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학교 리스트업만 계속 갖다 맞추더라. 이런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3, 4천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유학원들은 이제 에세이 쓰고 하는데도 논문 대필이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주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학생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하면 뭐 저희 판매드램은 이제 학생 관리, 쉐도잉, 에세이 뭐 이런 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의 세 번째 순서 미국의 이제 의대, 치대, BSMD, BSDDS에 대한 어플라이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세 번째 섹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이제 미국 의대 섹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아마 저희 설명회 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의대, 메디컬 스쿨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입학 프로세스, 입학 조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의대 준비를 위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국 대학의 학부, 프리메드 트랙이나 BS로 일단은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부에서 4년간 일반적으로 4 플러스 4라고 얘기를 하죠. 학부에서 일반적으로 의대 입학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학사 학위를 갖고 메디컬 스쿨에 지원을 하죠. 보통 그런 것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의대에서 요구하는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GPA 요 밑에 있는 것처럼 GPA, MCAT, 액티비티 뭐 인터뷰 에세이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메디컬 스쿨을 어디를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대학 학부를 졸업 후에 갭이어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보통 4학년 1학기 이전에 3학년 2학기 끝내고 그때 이제 어플라이를 메디컬 스쿨에 하고 의대 지원해서 4학년 2학기 중간에 최종적으로 오포에 대해서 받게 되죠. 이제 그럼 이제 의대 학부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1, 2, 3, 4, 5번이 있는데 4, 5번 빼고 1번, 2번, 3번 여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 3번의 액티비티, 이 액티비티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사실 미국 의대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보통 보면은 GPA 같은 학부 GPA도 3.85에서 4.0 사이에서 거의 뭐 0.1포인트 단위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MCAT 점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어드미션 오피서 입장에서 이런 나머지 것들 말고 변별력을 갖춰서 특정 학생을 선발할 때 조건을 맞추다 보면은 액티비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도 그냥 액티비티가 아니라 퀄리티가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누적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거가 연관된 건데 의대 입학을 위해서 조건을 갖추는데 가장 유리한 대학 학부는 어떤 곳이냐? 이 어떤 기준으로 학부를 선택해야 될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BS보다는 프리메드로 입학하는 것이 크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 프리메드 쪽으로 통해서 메디컬 스쿨까지 입학했던 학생, 아니면 불합격했던 학생, 아니면 지금 현재 BS나 프리메드의 2, 3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많은 부분들을 이제 프리메드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프리메드 쪽에 그 전담, 그 헬스 어드바이저들이 뭐 학교에서 취합해서 또 추천서들도 정리해주고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써주고 뭐 커리큘럼 같은 것도 굉장히 맞춰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메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이 실은 이전에 제가 이제 공부했었을 때에 비해서 갈수록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4년제에서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프리메드는 하나의, 그러니까 프리메드란 전공이 있는 게 아니라 프리메드라는 그룹으로 약간 서포트를 해주는 기준이었었으면 이전에는, 요즘에는 확실히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입학을 하고 프리메드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전공처럼 되어 있는 추세가 많이 지속이 돼 있어서 실제로 프리메드 쪽에 가서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있고 그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학생들도 보면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프리메드 쪽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의 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듣고 있는 수업들, 아니면 프리메드 그 담당 교수님들이랑 이제 이야기하고 인터뷰 준비하고 MCAT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잘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GPA 획득이 유리한 학부를 가는 것이 좋다. 이제 좋은 GPA를 잘 주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최상위 대학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제 미국의 의대 지원 시에 합격 여부에 대해서 학생의 학부 네임밸류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의대를 가는 학생은 미국의 학부를 최상위권으로 굳이 가기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GPA 획득이 더 유리한 학교를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볼 수 있고 세 번째, 그 학부 내가 입학하려는 학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안에, 유니버시티 안에 어떤 의대나 치대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 의대를 꼭 갈 게 아니라 할지라도 특히 이제 그 학교 내에 또 병원, 메디컬 센터가 있으면 너무나도 유리하죠. 이런 부분들. 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그 프리메드 프로그램과도 많이 연관이 돼서 보통 메디컬 스쿨이 있는 학교에서 프리메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줘요. 이제 실험 실습 액티비티 이런 것들 넣어주고 쉐도잉까지 같이 넣어서 프로그램을 짜줘서 굉장히 훨씬 이전에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 이제 알아보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잘 준비를 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임밸류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어떠한 메디컬 스쿨을 가서 어떠한 전공을 하고 어떠한 종류의 진로를 메디컬 스쿨에 가서도 실은 이제 처음 OT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이제 메디컬 스쿨에서도 일반 이제 가정의 아니면은 실은 메디컬 필드 내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구라든가 다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메디컬 스쿨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이제 본인의 학업적인 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학부 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학업 GPA들, 그리고 메디컬 스쿨과의 연계성들을 잘 고려해봐서 학부의 네임밸류만을 보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고려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인 필드로서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제 의대 입학 하기 위한 이 조건을 갖추는데 가장 유리한 대학 학부 선택 방법 중요성, 이 부분은 뭐 사실 나중에 학부 입학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 입학 후에 학생들이 많이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학부 입학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가 사실 또 쉽지 않죠.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뭐 그 학생들 지원 학교 리스트업할 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유리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교 네임밸류 아니면 대학 랭킹 절대 의치학대 가는 학생은 너무 랭킹에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닥칩니다. 더 자세하게 상황들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보통 유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랭킹 위주로 해서 부모님들이 혹하기 쉬운 학교들부터 이제 리스트업을 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리스트업 할 때, 실제로 미국의 의대를 준비했거나 경험했거나 의대에 입학한 뭐 그런 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진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전문가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시민권이 있냐 없냐, 그린카드가 있냐 없냐, 영주권의 유무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메디컬 스쿨의 어떤 입학 그 환경과 이런 것들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한 유학생으로서 내가 앞으로 이제 메디컬 스쿨을 나와가지고 해외에 살고 싶은지 미국에서 정말 꼭 살아야 되겠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 시험을 봐야 되겠는지 그 길이 되게 다양하고 지금 현재 상황과 내가 정말 이제 메디컬 스쿨에 가서 하고 싶은 것들과 이런 것들이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면은 지금 맡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에서 한국 학생으로 이제 뭐 다른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이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든 이제 의대를 가고 싶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미국 의대 중에서도 뭐 코넬카타르처럼 6년제 프로그램인데 해외에서 있는 학교를 찾아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AT나 AP 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성적은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서 잘했다. 그랬을 때 에세이를 그럼 어떻게 잘 우리가 준비를 해서 어, 잘 보여주는 거죠.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보통을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나를 이제 포장을 해서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호날카타르랑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이제 예를 들면 뉴욕 주립되어 있는 UAS 프로그램 같이 일반적으로 이걸 찾아보지 않고는 모르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자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스스로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 건지를 이제 따져보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도움받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원래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전문가, 유학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사실 전문가라 하는 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의대, 치대, 약대를 경험하시거나 다니시는 분 아니면은 뭐 그런 의사분한테 도움받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 그 저희가 봐도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유학원들을 보면은 그 곳들 중에서 미국의 의치학대 전문이라고 얘기해도 실제 그 의대나 치대를 경험하셨던 분들 저도 사실 못 봤어요. 대부분 다 학부 입학에 포커스를 준 그 유학 전문가일 뿐이지 이 학부 입학과 대학원으로 운영되는 메디컬 스쿨, 덴탈 스쿨, 파마시 스쿨은 완전히 레벨이 다릅니다. 입학 지원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고 진정한 전문가들한테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학교를 찾아야 된다. 주위에 누가 어느 집 딸이 여기 들어갔더라, 여기가 좋대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이걸 더 정밀하게 봐야 된다. 일반적으로 유학원들이 얘기하는 학부 입학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현재 고등학생이라는 기준 안에서 미국의 의대에 입학하는 루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고 이 난이도별로 네 개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메드로 트랙으로 입학을 하는 건데 이 프리메드 대학을 이제 상위권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임밸류가 조금 낮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GPA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유리한 학교, 그런 학교의 중위권, 뭐 중위권이라고 해도 전미 랭킹 100위 이하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학교에 프리메드로 선택하고 입학하는 것이 나을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미국의 통합의대 BSMD로 입학하는 것들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통합의대, 통합치대, 특히 통합의대는 입학하기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10학년도 늦어요. 요즘에는 거의 뭐 8, 9학년 때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학생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난이도로 보면 이제 BSMD가 가장 난이도가 높죠.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가 이제 상위권 프리메드, 세 번째가 상위권 BS, 네 번째가 중위권 프리메드인데 학생 입장에서 특히 아시안이고 한인 교포가 아닌 예를 들면 유학생인데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위권이라도 프리메드로 가는 것이 낫다. 가장 그 유리한 전략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가 굉장히 크고 지금 이 학생이 몇 살이냐, 지금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에 가정인지 아니면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 뭐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 1학년, 2학년의 상황이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실은 본격적으로 그거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실은 늦은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권 대학교의 프리메드 트랙이라고 한다라면 프리메드로 이제 프로그램을 입학하는 게 첫 번째 그 난관일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입학을 해서 대학교에서 이제 GPA를 3.9 이상, 그러니까 올레이 거의 올레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MCAT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학생으로서 입학이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충분히 이제 USML을 치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찾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 네, 가능성이라고 하고 전략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굳이 뭐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건 이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미국에서 한 30에서 50위권을 갈 수 있고 아니면 노력을 해가지고 뭐 10위권을 간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30위권, 50위권에서 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유지하면서 MCAT을 같이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왜냐하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메디컬 스쿨이 분명히 뭐 미국에 있는 최상위권이 아니라
메디컬 스쿨 또한 30에서 50위권이 실은 가장 국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제 충분히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갈 수 있을 이제 어플라이커블한 네, 그런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네, 효율적이고 전략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미국 통합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통합의대 이제 BSMD라고 하죠. BSMD 프로그램은 이제 학부 그리고 이제 학부하고 의대가 이제 파트너십으로 연결돼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곧바로 이제 통합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일부 이제 BSMD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될 경우에 학부 과정에서 일정 이상의 이제 GPA를 유지하면 MCAT 없이도 자동으로 의대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의 통합의대 프로그램에는 이제 MCA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CAT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통합의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중간에 MCAT 보고 그다음에 인터뷰에서 일부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 통합의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폐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의대 숫자가 충분히 늘어났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지 7년 만에 의사로 양성해야 될 어떤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뭐 특정 민족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입시 제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합의대를 희망했던 학생들은 이제 통합의대 감소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극심하게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더 과거보다 더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합의대 입학을 위해서 학생들은 스펙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여기 뭐 당연하겠지만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 성적이죠. 여기 고등학교 성적은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야 된다. GPA 거의 만점, 전교 석차, 뭐 보통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이겠지만 1, 2% 이내, SAT 1550이라는 거는 최소고요. 거의 그냥 만점이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다음에 AP 사이언스, 그다음에 SAT 서브젝트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이 그 GPA 학교 성적 뭐 이런 부분들만 보고 있는데 여기 두 번째 게 이제 리서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들은 이 리서치가 없으면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닥터 쉐도잉, 메디컬 발런티어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사실 특히 한국의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죠. 닥터 쉐도잉이나 메디컬 발런티어를 한국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데도 없고 마땅치도 않고 미국에서 과연 인정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션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지도해 보셨을 텐데, 특히 이렇게 의대나 이제 통합의대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 보통 이제 선생님이 지도했던 학생들이 보통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스펙은 좀 어땠고, 이 학생들이 다른 일반학적인 학생들보다 얼마나 고등학교 때 노력을 하던가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은 미국 아이들도 미국에 있는 이제 상위층 백인의 상류층 아이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포 학생들, 중국인 교포 학생들 그리고 인도 학생들이 실은 엄청 많죠. 의대에는. 그 그렇죠. 학생들은 한국 애들이랑 실은 비슷해요. 정말 이제 고등학교 되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엄청 치열하게 이 스펙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정말 SAT 이제 1500점 이상, 1550점 이상 그리고 AP 사이언스 뭐 네 과목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죠. 아니면 이제 7, 8개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어플라이 하는 게 미국의 이제 6년제 프로그램이고 그만큼 굉장히 컴페티티브하고 그 친구들이 정말 그냥 미국에 이제 우리 생각한 것처럼 대충대충 해서 가는 곳은 아니고 물론 걔 중에는 훨씬 더 한국보다 드라마틱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자기의 스토리를 실은 잘 써내는 것도 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에세이를 봐주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SAT가 제가 봤을 땐 1500이에요. SAT 1500은 넘어야지 그 내가 쓴 그 에세이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게 정말 그 가운데 인간의 강점이 드러나고 강한 사람 아니면 정말 특출난 사람이라는 게 보여질 경우에는 이제 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펙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들 뛰어나고
많은 노력, 그리고 실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이제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그 미국의 의대 프리메드 트랙 학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A, B로 나눠져 있는데 A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보셨던 것처럼 그 거의 뭐 아이비리그급 학교 그 학교의 또 프리메드 얼마나 높겠습니까? 합격률은 작고 SAT에 대한 어떤 뭐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여기 B 같은 경우, B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슬라이드에 있는 학교들보다 조금 더 아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근데도 합격률은 굉장히 확 올라가죠.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눈높이를 좀 더 낮춰서 중상위권으로 내려놓고 그다음에 프리메드로 생각하게 되면 합격률이 이거보다 더 올라갑니다. 계속 합격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더 유리한 부분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통합의대 프로그램 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통합,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다음 섹션에서 이제 미국의 치대, 그다음에 통합 치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앞에 통합의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통합의대 프로그램 이 학교들은 좀 낯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브라운이나 마이애미, 베일러, 펜스테이트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이 알려져 있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정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통합의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시원 선생님께 질문했던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지금 우측에 있는 이런 통합의대나 이제 그 상위권 프리메드 이런 이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상위 석차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 한 뭐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통합의대를 입학할 스펙이 될까요, 보통?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제 한국인들인데 국제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정도가 실은 굉장히 상위 5% 이내죠. 상위 5% 이내고 상위 아, 5%를 전 넘는 세계에서 것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전 세계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 기준. 그렇죠.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실은 이제 메디컬 스쿨을 원하고 그 메디컬 스쿨 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메디컬 스쿨을 나와서 여기에서 잡을 잡고 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원하는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마다 본인이 원하는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저희 판매드랩 학생 중에서 이제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리설브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해서 1학년 재학 중인 그 소위 케이스라고 하는 이 학교 잘 아시죠? 한국의 치대로도 많이 유명한데 이 학교 학생의 1학년 학교 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2023년에 졸업하고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의대 준비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해 이번에 1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게 된 윤현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9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의대 입학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항상 작고 큰 부상들이 인생에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병원이라는 곳과 재활치료센터 같은 장소들이 매우 익숙했는데 그 장소들에서 부상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의사분들과 물리치료사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거기서 겪었던 과정들에서 제가 겪었던 그 힘든 과정들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11학년 때 AP Chem, AP Stat, AP Psychology를 준비했고 12학년 때는 AP 칼비C, AP Physics C, AP Lang, AP Micro Macroeconomics 그리고 AP Biology를 들었습니다. 액티비티에서는 4년 동안 농구랑 배구 varsity, 2년 동안 테니스 varsity, 그리고 배구부에서는 제가 캡틴을 맡고 있었습니다. 엑스트라 커리큘에서는 루게릭병 환우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클럽을 대표로 파운딩했으며
코딩 클럽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클럽 또한 코파운딩에서 공동 대표로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잡 쉐도잉, 인턴, 봉사활동 등을 되게 다양하게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인 과학 또는 수학 분야들의 과목들에서는 온라인 대학 강의들을 미리 듣고 온라인 서티피켓을 수여를 하였습니다. GPA는 웨이테드로 4.0이었고, 하지만 9학년 때 3.8이었지만 12학년 때 4.78이었던 상승 그래프를 띄고 있는 GPA 관리였습니다. 12학년 때 어플라이한 했던 학교들은 USC, NYU, BU, 위스콘신, 케이스 웨스턴, 그리고 유콘이었고요. NYU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에서 의대 준비 프로그램으로 학교 통지가 왔습니다.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메디컬 관련 전공들은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수업과 강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대학을 준비하였고, 의대 본과까지 진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GPA인데, 이 GPA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결정하였습니다. 함레디에서의 인강들은 고등학교와 다르게 대학 레벨의 강의들을 미리 접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가장 큰 강점이라면 인강에서 난이도 있거나 이해가 안 될 만한 부분들을 모아서 튜터링으로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부족한 점들을 바로바로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추천하는 바입니다. 대학에서의 의치 약대 준비 과정에서는 공부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범위도 되게 넓은데, 그 정보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자주 접하냐가 본인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들을 대학 강의에서 다시 듣게 된다면 자신의 이해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대한 만점 수준의 GPA가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막상 학부에 입학하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주요한 사이언스 전공 과목들에서 A 학점을 얻기가 생각보다 매우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전공 과목들뿐만 아니라 졸업을 위해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교양 과목들도 난이도가 절대 무시할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GPA 관리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부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고 다른 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팜레디 선생님들을 통해 학부 1학년 때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 코칭을 받고, 그걸 토대로 미터미나 파이널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시험들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결과 또한 좋았습니다. 1학년 1학기에서 팜레디 선생님들과의 튜터링을 통해 GPA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다행히 1학기는 올 A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학 강의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튜터링으로 그때그때 채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의대나 치대를 목표로 하는 것은 고교 시절부터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운데, 대학에 와서도 그 고교 시절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통합의대나 통합치대 프로그램들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일반 학생들의 2배, 3배를 노력해야 될 것이 확실한데,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2024년 하반기 어리부터 이제 레귤러까지 프리메드 트랙이나 미국의 통합의대 지원 예정인 11학년 학생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이제 조금 후에 설명드릴 이제 미국의 치대, 프리덴탈, 통합치대 준비 학생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치대 쪽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션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학생이 11학년이라면은 이제 얼리 애드미션에서 이제 11학년 성적까지 성적이 반영이 되고,
레귤러에 지원한 경우 12학년 1학기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 하셔야 될 거는 GPA와 다른 이제 에세이 그리고 SAT 모든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고 나한테 있어서 최적의 선택지는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또 나는 이제 메디컬 또는 이제 파마시, 덴더 아니면 벳, 수의대까지 생각을 해서 이쪽 필드에 대해서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가장 먼저 내가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을 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확률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어느 쪽 트랙을 어떻게 했었을 경우, 이제 여태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나의 성장 가능성은 얼마만큼이고 내가 이거는 얼마만큼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고,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노력은 실은 너무나 기본이고, 근데 문제는 그 노력을 했었을 때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본인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면 얼마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는지도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이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운 영역이에요. 내가 실은 난 정말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학업이 성장하고 있고 학업이 본인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는 그 교육 관련해서 그 기본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이전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 또는 이전에 있었던 교육학적 어떠한 그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서는 어,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만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어가지고, 네. 네. 이제 해야 할 것들은 본인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본인의 학업 성장 가능성, 본인의 학업 능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바탕으로 정확하게 플래닝을 진행을 하면서 네,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노력만으로는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만으로는, 네, 으쌰으쌰만으로는 솔직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1% 어느 정도의 소수라면, 굉장히 특출난 소수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라면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판매랩에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싶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루고 싶은 그 과정 가운데서 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여기 그 혹시 그 시원 선생님 그 이제 학생이 만약에 이제 현재 11학년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 가을에 이제 얼리 어드미션에서 11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해서 이번 가을에 그 얼리 때 그 지원을 하게 됐고 뭐 이제 이번 겨울에 레귤러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1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될 텐데요.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11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좀 부족하다. 어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 지금 진행 중인 11학년 2학기, 그다음에 12학년 1학기 성적을 최대한 노력하고 올려서 전체 그 오버all GPA에 안등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은 정말 그 전에 아예 그 학업이라는 게 본인의 학업적 습관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그냥 머리로만 공부해갖고 했던 학생들이 이제 그게 아니라 베이스는 있는데 뭐 본인이 그런 앉아있는 습관이라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 습관이라도 있고 내가 뭐라도 조금은 있는데 방향성이 잘못된 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코넬카트르 의대 준비를 위해서 지금 카타르 가서 면접을 보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11학년에 들어서 갑자기 한번 저 의대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원래는 실은 파마스리컬 쪽이나 이제 수의대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한번 그러면은 이제 넣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SAT를 준비시키고 GPA를 좀 더 정교하게 잘 마무리시키고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걸 해야 됐고, 또 그 학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에세이에 녹여낼지 이제 같은 GPA더라도 어떤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엑스트라 커리큘러랑 이제 에세이 가운데서 어떻게 잘 접목시키냐.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될 건 SAT냐 아니면 어떤 거냐. 그 부분들은 실은 네, 가능한 부분은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떠한 목표를 얼마만큼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물론 네, 전체적으로 오버롤 GPA 반등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목표해야 될 것의 최대치가 어떤 것인지를 가시화시키고 그것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우리가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11학년이 아니라 10학년 또는 12학년, 만약에 지금 현재 대학교 학부생이다. 이럴 경우에 의대 지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미국 치대, 프리덴탈 아니면 통합치대 준비 학생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네, 치대 학생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션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설명. 그 다음으로는 이제 10학년이나 12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10학년 경우는 기본이 이제 10학년이라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경우에는 얼마만큼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앞으로 의대를 가고 의대를 졸업해서 미국에서만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미국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비자가 있고, 비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국제학생으로서 이 모든 걸 이루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을 준비할 것이냐. 이제 가장 먼저 실은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6년제 프로그램이에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컴페티티브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학교들의 이제 6년제 프로그램들을 먼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학생의 상황별로 놓고서 확인을 해볼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코넬 카타르를 계속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코넬 카타르는 이제 코넬 학교에서 코넬에서 그 미국에서는 처음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메디컬 스쿨을 해외에다 만든 건 그 코넬 카타르가 처음이었는데 카타르에 합작을 해서 6년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6년제 프로그램을 졸업할 경우 이제 코넬대 의대를 나온 것과 똑같은 자격이 주어져요. 똑같은 졸업장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USML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근데 거기에서는 실은 또 그 이후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다시금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걸 통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코넬카타를 통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를 한다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현지에서 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길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미국에서 이제 6년제 프로그램을 노려본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실은 많은 수를 뽑고 있는 중위권 대학교라든가 대학교 내가 생각했었을 때 중위권 대학교라는 게 실은 말이 중위권이지 보통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UIUC라든가 그렇잖아요. 2, 30위권에서의 학점 GPA를 4.0에 3.8 이상 정말 오래 가깝게 유지한다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는 챌린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실은 MCAT을 준비해야 돼요. MCAT 준비하면서 쉐도잉, 엑스트라 커리큘러 준비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제일 베이스로 필요한 거는 그 실력이에요. 우리가 MCAT에서도 가장 이제 학생들이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가 어려운 건 칼스라고 SAT가 이제 영어랑 수학 시험인데 SAT의 영어 시험이 한 난이도 10배, 10배 정도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영어를 잘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 핵심적인 사고 능력이 갖춰져 있고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과 마주했었을 때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클루들, 정말 말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냥 여러 가지 클루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어떠한,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고할 수 있는지, 짚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10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결론은 실은 이제 SAT라든가 아니면은 AP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이거를 그리고 혼자서 하기엔 어렵고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얼마만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네가 최대한
이 시간 동안에 근육을 이만큼은 키워놔야 돼. 학습적인 능력을 이만큼은 올려놔야 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12학년이라면은 본인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옵션은 없죠. 이제 6년제 옵션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옵션은 12학년이라면은 실은 가장 갈 수 있는 학교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네임밸류 이만큼은 포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되는 학교로 가는 걸 추천을 해요. 그만큼 낮은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학교로 가라는 거고요. 왜냐면 12학년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의대를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아예 안 된 거예요, 실은. 그 상황에서는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학교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생각했었을 때 가장 낮은 네임밸류를 가고 거기에서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제대로 시작을 하고 본인이 이제 네 MK 시험 보는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생 한 명 한 명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추천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가장 낮은 학교를 가라. 가장 이제 네임밸류가 낮아서 내가 충분히 따라가면서 그리고 내가 공부를 절대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MCAT과 메디컬 스쿨에서는 내가 대학교에 있는 수업 정도는 실은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 질문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건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걸 바탕으로 MCAT이 됐건 쉐도잉이 됐건 뭐를 하겠건 나머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당장 대학교 공부만이라도 허덕이고 내가 GPA가 나의 최우선 목표다? 그러면은 실은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대학교에 이제 준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될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1년 또는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MCAT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치대, 통합 치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치대도 의대 그 전 슬라이드 보셨던 것처럼 4 플러스 4로 보시면 됩니다. 학부 졸업하고 보통 덴탈 스쿨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DAT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는 사실 그 전에 슬라이드에 거의 동일하죠. GPA, MCAT이 아니라 이제 DAT 시험, 액티비티 인터뷰, 덴탈 스쿨 선택 이런 부분들 다 거의 이제 의대 치대가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3학년 2학기 마치고 4학년 1학기 사이에 이제 어플라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갭이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국 치대 입학을 위해서 조건을 갖추는데 가장 유리한 대학 학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메디컬 스쿨의 조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BS보다는 프리덴탈 트랙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GPA 획득이 유리한 학부 최상위권보다는 조금 더 낮더라도 GPA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의대나 치대를 운영하면서 학교 내에 메디컬 센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의대 치대는 거의 뭐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생일 경우에 이 학생이 이제 미국의 치대에 입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별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맨 밑에 있는 이제 BDS, BSDMD 뭐 이런 그 통합 치대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상위권 프리덴탈, 그 다음이 이제 상위권 BS. 근데 상위권 BS를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게 되면 중위권 프리덴탈 트랙을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외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판메디랩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시는데 이 상담을 오시는 미국 치대 관련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통합 치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에 한국에 이제 뭐 세인트폴이나 제주국제학교도 그렇고 국제학교 어머님들 사이에서 통합 치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치대 입학을 위해서 여러 대학에 이미 지원했고 몇 군데 학교에서 이미 오퍼를 받았다. 그래서 이 학교 중에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오퍼를 받은 학교들 보면 이제 학부 BS 트랙으로 받은 학교도 있는데 특이한 게 특정 통합 치대에 대해서 프로그램 오퍼를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도 저분도 딱 두세 개 학교는 무조건 오퍼를 다 받으셨고 그래서 이 학교는 굉장히 들어가기 쉬운 통합시대인가? 왜 이렇게 오퍼 받은 분들이 많을까? 이렇게 봤는데 아마 여기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곳에서 오퍼를 받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UOP하고 UDM이에요. 이 UOP하고 UDM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의하시는 어느 학교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학교가 특히 통합치대로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두 학교의 통합치대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치대까지, 덴탈스쿨까지 보장해 주나 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결정을 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안에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치대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여기 조건이, 덴탈스쿨 넘어가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 자녀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이제 특히 UOP, UDM에 대해서 여러 유학원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신 경우에 유학원들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통합치대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UOP, UDM 제일 좋아요. 거기 가세요. 합격하기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금 뒤에 설명에 왜 문제라기보다는 잘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통합지대 여기도 거의 동일하죠. BSMD 그 통합의대하고 거의 같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수한 성적, 리서치, 닥터 쉐도잉, 메디컬 발런티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최대한 만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합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통합의대에 비하면 개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 복잡해진다는 부분들은 미국의 일반적인 어떤 뭐 거의 BS도 아니에요. BA 리버럴 아츠 커리지 같은 BA 학교하고 덴탈스쿨하고 그 MOU를 맺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통합의대는 줄어들고 있는데 통합치대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통합치대의 어떤 프로그램의 유형이 케이스 1, 2, 3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치대입니다. DAT 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이스 웨스트는 리설브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3.63, 3.65 GPA만 유지하면 덴탈스쿨도 곧바로 넘어가는 이게 케이스 1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중요한 거는 케이스 2도 굉장히 많다. 여기에서는 GPA뿐만 아니라 DAT 시험도 봐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케이스 3가 문제예요.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절대 UOP나 UDM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 좋은 치대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교의 통합치대 프로그램이야, BS, DDS야, 그럼 무조건 하나의 프로그램만 있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합치대도 4 플러스 4 개념 8년짜리가 있고 7년, 6년, 5년짜리도 있는데 사실 5, 6년짜리 거의 저도 많이 이제 학교 상담을 해봤지만은 6년짜리 프로그램으로 하는 학생이 거의 굉장히 드뭅니다.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그 좌측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 대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모집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통합치대 프로그램인데 GPA, DAT, 액티비티 다 필요하면서 덴탈스쿨로 넘어가는 학생은 딱 정해진 숫자만 넘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듭니다. 200%의 학생을 선발해서 그러니까 200명을 선발하면 그중에 최종적으로 50명만 들어가는 이런 개념의 프로그램이 UDM이나 UOP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치대를 생각하실 때 UDM, UOP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합치대, 통합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우리 아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냥 GPA만 유지하면 덴탈스쿨까지 넘어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이제 일반 그 프리덴탈 트랙 학교를 좀 보면은 여기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것도 일반 치대
학부죠. 프리덴탈 A 그룹인데 이 학교들도 굉장히 뭐 하버드도 있고 미시간,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쭉 있죠. 이 학교들 합격률도 거의 뭐 쉽지 않죠. 그다음에 SAT도 굉장히 높은 숫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이건 이제 B 그룹이 될 수 있겠는데 거의 뭐 B 그룹 의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치대도 B 그룹 학부 프리덴탈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일단 좀 더 올라가고 SAT 커트라인이 좀 더 낮아지니 이런 학교들도 커네티컷도 그렇고 터프츠도 그렇고 뭐 로마린다, 어거스타, 러커스 정말 좋은 학교 아닙니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도 합격률은 아까 3, 4%, 4, 5%에서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10% 이상의 합격률이 확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략적이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보시고요. 여기 이제 통합치대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은 뭐 브라운, 마이미 그쭉 있죠. 케이스 1에 속하는 그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현재 학생이 11학년일 경우에 이제 학교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아까 저희 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대 쪽 관련돼 가지고 지금 11학년이 준비해야 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의 네 번째 순서 이제 프리팜 통합 약대 어플라이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 목표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약대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통합 6년제 약대, 그다음에 그냥 파암디라고 하는 그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형태. 그래서 프리팜 트랙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6년 통합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팜 트랙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일정 GPA만 유지하면 2학년에서 3학년 차 3D 과정, 본과죠.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래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약대라고 하는 건 PharmD입니다. 대학원이에요. 약대는 학부가 아닙니다. 대학원. 그래서 약대가 채택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학생이 일반 학부에서 60시간, 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채우고, 그다음에 약대에서 요구하는 뭐 필수 이수 과목, 선수 과목이라든가 몇 가지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 갖고 팜디에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를 얘기하죠. 그리고 미국 약대는 이제 그 의대나 치대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에 비하면 이제 약대를 파암디를 졸업하자마자 나플렉스라는 미국 약사 시험 보고 곧바로 약사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미국의 약대를 간다고 하고 미국의 약대를 선택하고 약대 선택 전에 학부부터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약사 취업에 미국의 약사 취업에 가장 유리한 학교로 가야 된다. 이거는 의대나 치대에 비하면 굉장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약사 취업을 기준으로 약대나 약사 취업을 잘 시키는 학교, 이런 곳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리스트가 그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있는 미국 약대 랭킹인데 이 미국 약대 랭킹과 실제로 미국의 약사 취업을 잘 시키는 학교 랭킹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랭킹만 갖고 학교를 선택하고 난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UC 샌프란시스코 너무 좋아 이런 학교 가고 싶어 미시간 좋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약사 취업을 잘 시키는 학교들은 따로 있는데 그 학교들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방금 보셨던 이제 미국 그 약대 랭킹을 보시면 약대 랭킹에 있는 학교들이죠, 주로. 이 학교들은 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죠. 주 거주자 또는 학사 학위자 또는 그 학교의 학부생 우선 7, 80% 이상을 모집하다 보니 내가 어떤 학교에 학부로 입학을 했는데 내가 우리 학교가 아니라 퍼듀라든가 아니면 오하이오 스테이트 아니면 워싱턴 위스콘신 메디슨 이 학교의 약대로 가고 싶다. 그만큼 합격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 학교 학부생 먼저 그다음에 그 학교의 그 주의 인스테이트 학생을 먼저 뽑고 2, 30% 내에 남는 티오를 갖고 타 학교 학부생, 학생을 뽑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듀, 파마시 스쿨이라든가
여기 그 USC 서는 캘리포니아 이 학교의 약대를 갖고 싶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 학교의 학부로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 학교 약대를 들어가기에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가야 된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제 약학대학원 팜디로 들어갈 때 학생들은 BS 일반 트랙이나 아니면 프리팜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팜디로 다시 팜디 어플라이를 또 해야 되죠. 그때 학부에서 GPA 3.5 이상 토플 유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토플 100점 이상 돼야 좀 더 유리할 거고 좋은 약대, 상위권, 아까 보셨던 랭킹 높은 약대일수록 액티비티, 학부에서 1, 2학년 한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액티비티, 뭐 닥터 쉐도잉이든 파마시스트 쉐도잉이든 아니면 뭐 메디컬 발론티어 같은 액티비티를 요구합니다. 상위권 약대들은. 그래서 그걸 맞춰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가산점의 개념인데 이게 없으면 쉽지 않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4년제 팜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 학부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좋은 약대를 더 많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 단점은 이제 1, 2학년 마치고 3학년 전에 이런 팜디 어플라이 위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다음에 많은 여러 가지 밑에 있는 조건들을 맞춰야 된다.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보겠죠.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학교들 중에서 그 보시면은 저희가 좀 모아놨어요. 이 학교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약대들 중에서 전미 대학 랭킹도 상위권에 있으면서 또 좋은 약대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유가 뭐냐면 이 학교는 연구약대가 아니라 임상약대로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 병원 호스피탈이 있고 학교의 의대 치대 약대를 같이 운영한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실습이나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액티비티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제약회사들과 MOU를 맺어놓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약대 꼭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고 있고 이렇게 약사 취업률을 높여주는 학교들을 약대를 갈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랭킹만 높다든가 학비가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는 학교도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약사 취업 나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곧바로 한국 리턴을 할 거야 라는 생각하는 학생이 아니면 학비 싼 학교로 무단계 시골에 있는 학교 약대 찾으면 나중에 약사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또 이제 아까 보셨던 통합약대 학부과정과 약학대학원 팜디가 통합되어 있는 과정이죠. 학교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본과기 때문에 1, 2학년 때 오버롤 GPA만 갖고 적정선에서 유지하면 팜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GPA만 유지하면 별건 없어요. 여기는 액티비티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약대가 어떤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통합약대예요. 통합약대가 지금 한 9개에서 10개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밑에 그 MCPHS, 럿커스, 노스이스턴, 로드아일랜드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제 MCPHS 럿거스 노스이스턴이 미국에서 약사 취업엔 되게 유리한 학교인데 럿거스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학교죠. 그렇지만 뉴저지에 있고 그렇지만은 이 학교는 SAT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스펙이 굉장히 좋아야 입학할 수 있어서 쉽지 않고 밑에 노스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에 있지만 이 학교도 이제 약사 취업률이 그다지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학교는 여기 중에서 MCPHS 한국 학생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 약사 취업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네, 이 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MCPHS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약대고요. MCPHS 보스턴에 있는 MCPHS 안에 약 100개가 넘는 의료, 의학, 약학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이제 SAT 없이 신입학이나 약대를 편입학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뭐 졸업생 연봉이 1이고 교육 환경 편입학도 가능하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2024년 하반기에 이제 미국 약대를 위해서 상위권 프리팜 또는 뭐 통합 약대 입학 지원에 대한 전략 이 부분도 거의 지금 션 선생님께서 의대나 치대 쪽에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약대도 통합의대 통합치대 아니면 의대치대 프리덴탈 프리메드보다는 일종의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입학하는 데 스펙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따라서 최대한 준비를 잘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설명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판매딜의 프리미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연결해드리고 이제 티칭을 해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저 슬라이드 맨 앞쪽에 보셨던 것처럼 그 제너럴 어드미션, SAT 포함해서 이 6가지를 갖고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대학 입학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이제 판매드랩에서는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보통 이제 이 학교는 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 이 학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딱 잘라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학생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최대한 열어줘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화시킨다. 아까 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학생의 스펙은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떤 특정 학교를 가기엔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가능성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전략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가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체계적 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체계적 케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대학 추천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또 강점으로 보이는 건 이 에세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세이를 굉장히 거의 대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같이 만드는 거죠, 사실. 그다음에 인터뷰까지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저희 지금 판매드립의 프리미엄 팀, 어드미션 팀을 운영하는 분들이 국내에서 다른 곳에서 이제 17년 이상을 한 5, 600명 이상 명문대를 입학시켰던 분들이 저희 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부분이죠. 그 에세이 작업이 워낙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에세이 작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제 소홀히 하거나 좀 신경을 덜 써준다라는 컨설팅 회사는 절대 피하셔야 된다. 에세이가 거의 생명과 같지 않냐. SAT하고 GPA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에세이가 5개에서 6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면담하고 프로필 작성하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엑세이에 대한 가이드 수업 그리고 학생이 지원하려는 학교 이제 에세이 토픽 뽑고 이제 전문 저희 에세이 선생님들은 또 네이티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학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실질적인 에세이를 만들고 그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 드립니다. 어떤 완전 대필의 개념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10학년, 11학년 학생들한테는 GPA를 최대한 끝까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0.1%라도 올려야 되지 않냐. 그거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팜 그리고 뭐 이제 BSMD, BSDDS 준비 학생들 그런 학생들 특히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해서 또 이제 웨이티드, 언웨이티드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GPA도 중요하고 AP 사이언스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션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저희 메인 디렉터 튜터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GPA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션 선생님께서 이 우측에 있는 그 판매들의 항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PA 중에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사이언스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튜터링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그 보면은 공부를 했었을 때 그동안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눈앞에 닥쳐서 실은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것들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랑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 없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은 어느 부분에서만 딱 이게 풀리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대학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학원 이제 MCA까지 이어지면서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공부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만 도움을 줘도 아이들이 이제 금방 실력적으로 뛰어나게 조금 발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실은 정말 실질적으로 미드텀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실질적으로 랩에서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항목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튜터분들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공부하는 데서 네, GPA가 GPA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일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에서 공부하고 또한 준비하는 데서 튜터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SAT에 대한 그 매니징하고 티칭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매드랩의 SAT 티칭은 이제 국내 대형 어학원에서 18년 이상을 SAT 수업 관리 노하우를 갖고 계신 이제 티칭 경력 굉장히 긴 선생님들이 저희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학생별로 1대1 맞춤형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리포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매 대비 관리 플랜이 이제 학생 SAT 모의고사 점수 확인 들어가고 점수에 맞춰서 이제 수업 관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저희가 토플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메디랩의 이제 SAT 클래스하고 거의 동일하게 국내 대형 학원 오래된 경력을 갖고 계신 토플 선생님들이 또 팀을 이루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플에 대해서 이제 그 티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SAT 학원도 많고 토플 학원도 정말 많죠. 잘 가르치고 정말 그 레퍼런스 좋은 학원도 많은데 그것하고 저희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 저희는 현장 수업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학생에 대한 1대1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프라이빗 수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학생의 맞춤형으로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것도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EC 요즘에 가장 부각되고 중요도가 높은 액티비티에 대한 건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프리메드, 프리덴탈, 통합의대, 통합치대 준비 학생들한테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액티비티를 주로 뭐 닥터 쉐도잉, 메디컬 발런티어 이 부분인데 이걸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학부에 들어가서도 이걸 해야 되지만 지금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이 이런 이 액티비티를 한국 내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위에 아는 병원 의사들 다 연락해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거 어떤 그 운영하는 병원에서 그것들 대부분 안 하려고 하고 굉장히 좀 쉽지 않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어떤 레코드를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액티비티 때문에 설명이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국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몰라도 특히 이제 닥터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쉐도잉을 진행했던 전문의의 추천서라든가 어떤 그 티칭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콩길동이라는 학생이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했다. 그다음에 전문의 사인. 그거를 만약에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 사정관한테 제출하면 그걸 인정해 줄까요? 그건 저도 시원 선생님도 모릅니다. 그 입학 사정관이 싫어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그래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걸 만들어 보고 그럴듯해 보이는 걸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판매 드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저지 쪽에 있는 널싱홈들을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런 부분에서 메디컬 발론티어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닥터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지금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 병원을 이야기하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허락하에 병원에서 계시는 전문의 교수님이 직접 지도하셔서 쉐도잉을 진행하고 그분이 이제 추천서까지 제공을 합니다. 대형 병원의 지인까지 지킨
그 병원은 워낙 큰 병원이고 초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에도 미국에서도 알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방학 때도 2, 30시간, 4, 50시간에도 부족한 쉐도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저희 닥터 쉐도잉을 할 때 커리큘럼도 실제로 있고요. 20에서 최대 40시간까지 학생이 원하면 쉐도잉이 가능합니다. 이 S병원 제가 나중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뭐 서티피케이트 레터나 레커멘데이션 레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합의대 통합치대 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현재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미국 명문대나 의치학대 입학 준비하는데 GPA, AP 뭐 이런 부분들 뭐 학교에서 GPA 공부하고 AP 학원을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특히 SAT, 토플은 다 학원 다니죠, 학생들. 그다음에 또 이제 유학원에서는 또 SA하고 컨설팅 이렇게 다 분리돼서 각각 학생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어떤 통합된 느낌이 안 들고 여기저기에서 부분적으로 다 서포트를 받고 티칭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 선생님은 이게 저는 이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분리돼서 학생도 정신없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그 학생들의 목표가 굉장히 명확할 경우, 뭐 의치학과 관련된 정말 미국이나 아니면 네, 미국의 의치학대, 영국도 그 관련된 목표가 정확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해서 하나를 일원화된 체계 가운데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 컨설팅을 받는 곳이 따르고 컨설팅에서 이제 에세이를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곳이 또 다른 곳이고 학원에서 또 운영하는 게 다르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문제는 이거죠, 실은. 학원에 가서는 학원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학생은 소통을 할 것이고 컨설팅에서는 컨설턴트분 그리고 에세이는 에세이분인데 이게 서로 간에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컨설팅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고 학원에서는 학원 선생님이 너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너 이쪽으로는 안 생각 안 해봐?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쓰다 보면 에세이 선생님은 이런 건 왜 저거 됐어? 결국은 실은 학교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학생들은 실은 이제 학생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나는 이 선생님이 제일 좋네 하면 이제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난 이런가 보다 그러다 보면은 실은 본인과 본인의 실질적인 어떤 상황, 환경 뭐 그런 것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게 준비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던 적이 좀 있어서 네.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장 이제 제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 가운데서 준비되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잠깐 여기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프리팜 과정이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기 프리파마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약대를 운영하는 학교의 유니버시티 학부의 그 어드미션을 보면 그 안에 이제 프리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 대학원이 있는 학교는 무조건 프리팜 무조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프리팜 과정을 따로 어플라이 해야 됩니다. 커먼 앱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전공 선택에 프리팜 어플라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판매디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든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학습과 준비를 이제 다 통합시켜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이 판매드랩에서 이런 모든 준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판매드랩의 이제 메인 디렉터 저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의 현재 상황이나 스펙 그리고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정리를 좀 한 다음에 학생의 전반적인 플랜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대학과 가능한 대학에 필요한 뭐 스펙이나 어떤 목표 설정 이런 부분들 저희 판매드립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이 해당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전달하고 그리고 그 별로 이제 SAT 선생님, 토플 선생님, 에세이 선생님 등 각각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학생이 어떤 스펙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학생에 맞춰서 토플을 몇 점 이상 더 올리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 콜비 선생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해서 이제 어플라이 컨설팅을 진행해서 학교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질문은 따로 카톡으로 좀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벌써 2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빨리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보는데, 션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대부분 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시간이 굉장히 좀 지체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네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스펙 만들기 요소들을 총괄 저하고 저희 콜비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 성적 관련돼서는 저희 그 션 선생님께서 3명이 관리를 해서 나머지 것들을 채우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부모님과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판매 대비 6가지 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부터 2월 17일이죠. 벌써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략 플렉스 수립하고 이제 액티비티 GP 학생 관리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6번에 얼리 어플라이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준비하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엔 2번째 제너럴 어드미션 2번째인데 여기서는 이제 SAT 없이 가는 학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SAT 없이 이제 그 SA하고 고등학교 GPA하고 토플 액티비티 정도만으로도 갈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뭐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저기 수니도 있죠. 펜스테이트, 미시간 스테이트 굉장히 나쁘지 않은 학교.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통 보면은 SAT 없이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학교들이 이제 미국에서 전미 랭킹 52에서 100위 정도 사이에 있는 학교들이 주로 많고요. 이제 이런 학교들도 여기 보면 이제 스템 계열로도 유명하고 여기 뭐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의대 랭킹도 15위, 그다음에 약대도 3위 있는 근데 이런 학교를 SAT도 없이 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겠나 봐요. 그 외에 이제 그 이런 학교도 있죠. 럿거스 이제 브런스윅은 아니고 뉴욕인데 이런 학교 뭐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드렉셀, 오리건, 아이오와 스테이트, 애리조나 이런 학교들도 SAT 없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패스웨이 어드미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웹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GPA와 토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에세이가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 학교들 보면은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버팔로도 있고, 스토니브룩, UIC, 유타, 어번, 저기 쭉 있죠. 데이턴도 있고, 럿거스도 있고, UOP도 여기 있습니다. 캔사스도 있고, 이런 학교들도 저희가 이제 그 SAT 없이 이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입학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팔로, 캔사스, 어번 이 학교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일부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전미 랭킹으로 보면 100위 이하긴 한데 저희가 이 학교를 추천하고 얘기하는 경우는 이유는 첫 번째 이런 경우로 글로벌 패스웨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고 빨리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튜션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인스테이트 적용용으로 받아요. 아까 보셨던 뭐 일본은 유니버시티 저기 버팔로 있죠. 순위 버팔로를 갈 때 내가 직접 어플라이 할 때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 또는 인터내셔널 학비 튜션피로 갈 거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팔로를 가게 되면 인스테이트 적용받습니다. 인스테이트를 적용해 준다는 게 아니라 인스테이트 수준의 학비를만 내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별도의 유학생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고 맨 마지막에 프리팜, 프리메드, 프리렌탈, 프리벳, 수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이 학교들을 통해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고등학교 내신 3.0 정도, 토플 80 이상이면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의 프리팜, 와이오밍, 클리블랜드 스테이트 여기에 프리덴탈, 어번의 프리메드, 뭐 프리벳 이런 학교들을 SAT도 없고 에세이도 없이 낮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낮은 이상한 뭐 그런 학교 아니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학생 중에서 이번에 저희 지금 작년에 어번 유니버시티에 있는 프리메드 트랙으로 이게 중위권 대학 중에 하나겠죠?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해서 현재 미국 의대를 목표로 해서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인터뷰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Hello, I'm Julie. Today, I heard that there's many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pre-med major, so I invited a student majoring pre-medical science. Hello.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Can you introduce yourself, please? My name is Nan. I arrived Auburn in fall 2022, and now I am a sophomore majoring in biomedical sciences as pre-med. I have several questions to ask you about your major. So, first one is there any reason that you prepare for this major instead of Bachelor of Science major? Being on a pre-med track means you're declaring that you want to go to medical school after you graduate and then eventually want to be a doctor. So, compared to the regular Bachelor of Science degree, there will be extra courses that will help you better prepare for MCAT, which is the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 which is like an entrance exam to get into medical school. Is there any other university beside Auburn University? Yeah, I applied to one other university called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After enrolling at Auburn University, was the information you received before coming here from the school the same? I'll say they are, and then I also enjoy my school life in here much more than I thought I would. It is a college town where everyone knows everyone, and people here, they're amazing and friendly. Professors are very approachable. So, all in all, my experience here is beyond satisfactory. You know, Auburn has a partnership with the Shoalite team. Is there advisor from the Shoalite team, or is it the school's advisor? And do you have any experience about how the advisor provided significant assistan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like you in adapting to school life? We do have SSA, which is Student Services Advisors at Auburn Global, who play a vital role in helping first-year international students on a daily basis. What they do is that they provide valuable advice on academic, professional, and sometimes even personal matters. They also help students integrate into academic life on campus, and then they help students connect to the right student groups when students are navigating their lives on campus at Auburn University. And then, in fact, my advisor, Siler, is one who has helped me secure my first job ever in the United States. He offered me the opportunity to work as an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and then he mentored me through professionalism, as well as also helped me out on how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So I think he played one of the main roles in helping me become more involved on campus activity, making my school life even more meaningful. So, how are you currently managing your studies and your GPA? Well, in terms of managing my time and GPA, I would say my advisor again, he has taught me one technique. He said there are 3S: sleep, study, and social. And then to be efficient, we can only do 2 at the same time. So it's all on you which 2 are for you. So let's just say if it's near the exam, you spend more time on studying and sleeping well. And then after the exam, you go out and hang out. You can let loose a little bit and socialize and things like that. So as long as your priority is not just on doing well on your studies, but also on your overall well-being, I believe you can, you can have everything under your control. By the way, how much preparatory study did you do before enrolling to university? Like,
chemistry and biology things? Of course, I did review some of my high school lessons, like my chemistry and biology. But then when I got here, and then those revision they helped as well. But if you feel like you just forgot literally everything, you don't have to worry much about it because the courses, biology courses, and chemistry courses, and at Auburn University, they start from a very basic concept, so you can start again there. To prepare for medical school, I heard that high GPA and lots of activities like job shadowing and medical volunteers required. So is it challenging to get involved in those activities? And what kind of assistance does the school offer in this regard? Having a high GPA is important, but it's not the only important thing. We also need to have job shadowing as well as volunteering experiences. So for me, I joined this society called AED, Alpha Epsilon Delta, which is an organization for pre-health students, and then it holds many informative sessions that will help us get into the professional schools that we like to go to, like medical school, dental school, and things like that. And then from there, we also receive many emails, and they let us know the events that we can participate in, as well as we can volunteer and shadowing. They also will let us know if there are any shadowing opportunities that are available. So I think being a part of that society is very helpful as a pre-health student. In fact, recently I've just volunteered at a camp as a counselor for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and then from there I gained many valuable experiences. Would you recommend Auburn's pre-med program to international students aspiring to attend medical or dental schools in the USA? Auburn is actually well known for STEM majors, so I absolutely recommend people who want to do pre-med to come here, and why not? It's really good. Moreover, graduating from medical or dental school from the United States helps us open up a lot of doors to many career opportunities, career options, and then also provide us with skills and knowledge to mak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global health. Lastly, could you give a word to students who are considering or preparing to study abroad? I just can't wait to welcome you all to Auburn soon, and then it's a place where you can pursue your studies as well as a long-lasting relationship with the very supportive Auburn family, War Eagle. I think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experience. Thank you. Of course. 네, 판매디랩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제 명문대, 또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그리고 이제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판매디랩에서 입학 전, 이 하이스쿨 때부터 프리메드, 아니면 프리덴탈, 뭐 이런 분들, 프리팜, 프리벳까지 이 재학생 과정,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대학원 과정의 어플라이까지, 그다음에 미국 약대 같은 경우에 나플렉스 약사 시험 티칭까지 모든 단계를 저희 판매디랩에서 진행을 하고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회가 다 끝났습니다. 거의 지금 네, 2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 아까 참석하셨던 분들 그대로 거의 다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 설명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원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지금도 그 질문들이 좀 오시기도 했는데, 지금 시간상 저희가 질문을 다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설명회 종료 후에 이제 판매디랩에서 저희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 1회 그 첫 번째 그 상담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이렇게 줌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여기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저희가 연락드렸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